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마을 산자락에 자리 잡은 오래된 한옥에서 평화로운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다. 마당 한켠에는 주인의 정성으로 가꾼 텃밭이 있었고 그 너머로는 감나무와 대추나무가 가을 햇살을 받으며 서 있었다. 복이야, 일어날 시간이야. 이정수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마루에 누워있던 진돗개를 깨웠다. 올해 63이 된 정수는 3년 전 대기업에서 명예퇴직한 후 고향으로 돌아와 아내와 함께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다. 서울에서의 바쁜 직장 생활을 뒤로하고 찾은 이곳에서의 삶은 그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었다. 13살이 된 복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한때는 주인이 눈만 뜨면 꼬리를 흔들며 달려오던 복이었지만 이제는 조금 더 여유로웠다. 나이가 들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변화였다. 우리 복이 잘 잤어? 정수가 복이의 머리를 쓰다듬자 복이는 작은 하품을 하며 꼬리를 살랑거렸다. 13년을 함께한 주인과 반려견 사이에는 말이 없어도 통하는 무언의 소통이 있었다. 여보, 복이 아침밥 준비됐어요. 부엌에서 영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59세의 김영희는 남편보다 4살 어렸지만 함께 늙어가는 세월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서울 아파트에서의 답답했던 생활과는 달리 이곳에서는 마당 가득 채소와 꽃을 기르며 전원 생활에 참된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었다. 복아, 밥 먹으러 가자. 정수와 복이가 부엌으로 향했다. 복이는 예전보다 걸음이 느려졌지만 여전히 꼬리를 흔들며 주인을 따라갔다. 영희는 복이 전용 스테인리스 그릇에 사료와 함께 삶은 닭고기를 조금 섞어서 내놓았다. 복이의 나이를 고려해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신경 써서 준비하는 것이 일상이 된 지 오래였다. 복이야, 맛있게 먹어. 복이는 천천히 밥을 먹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급하게 먹지 않고 여유롭게 씹어 먹는 모습이 의젓해 보였다. 여보, 복이가 요즘 밥을 천천히 먹는 것 같지 않아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이 들면 그런 거지. 우리도 젊을 때만큼 빨리 먹지 못하잖아. 정수는 대수롭지 않게 답했지만 사실 그도 복이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노화라고 생각하며 크게 걱정하지 않으려 했다. 아침을 먹고 나서 정수는 복이와 함께 산책을 나갔다. 13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온 일상이었다. 복아, 오늘은 어디로 갈까? 복이는 정수의 말에 귀를 쫑긋 세웠다. 마치 선택권을 주는 주인의 배려를 이해하는 것 같았다. 그럼 뒷산 쪽으로 가자. 요즘 단풍이 예쁘거든. 마을 뒷길로 접어든 두 친구. 10월 말의 가을볕이 따뜻했다. 복이는 예전처럼 앞서 뛰지는 않았지만 주인의 발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었다. 복아, 우리가 이 길을 걸은 지가 벌써 13년이나 됐구나. 정수가 복이를 내려다보며 감회에 젖었다. 복이가 집에 온 것은 정수가 회사를 다닐 때였다.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자녀들이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졸라서 데려온 것이 복이었다. 그때 넌 정말 작았는데 이제 우리보다 먼저 할아버지가 됐네. 복이는 주인의 말을 알아듣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산책길에서 마을 이장 박순철을 만났다. 70을 넘긴 이장은 여전히 정정하여 매일 마을을 순찰하며 주민들을 돌보고 있었다. 정수야, 오늘도 복이랑 산책이구나. 네, 이장님. 복이 운동 좀 시켜주려고요. 복이가 이제 나이가 꽤 들었지? 사람으로 치면 몇 살 정도 되나? 진돗개 나이로 치면 사람의 70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나랑 비슷하네. 하하. 이장이 웃으며 복이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런데 복이가 예전보다 좀 느려진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 당연한 거죠. 그래도 아직 건강해요.
정수는 보기의 노화를 인정하기 싫었다. 보기는 아직 건강해야 했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함께해야 했다. 어쨌든 잘 돌보고 있구나. 보기는 정말 복받은 개야. 이장과 헤어진 후 정수와 보기는 계속 산길을 올랐다. 보기는 가끔 멈춰서 숨을 고르곤 했다. 보가, 피곤해? 천천히 가도 돼. 정수는 보기의 속도에 맞춰 걸었다. 급할 것도 없었고 보기와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소중했다. 산 중턱에 있는 쉼터에서 잠시 쉬어갔다. 보기가 좋아하는 장소였다. 여기서 마을 전체가 내려다 보였고 보기는 늘 이곳에서 주변을 살피곤 했다. 보가, 우리 마을 예쁘지? 보기는 주인을 올려다보며 꼬리를 한번 흔들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보기가 평소보다 자주 쉬었다. 정수는 조금 걱정되었지만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보가, 집에 가서 물 마시자. 집에 도착하니 영희가 마당에서 김장김치용 배추를 다듬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면서 겨울 준비를 하는 것이었다. 다녀오셨어요? 보기 많이 피곤하지? 영희가 보기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보기는 영희의 손길을 받으며 편안해하는 듯했다. 오늘 보기가 평소보다 자주 쉬었어. 그래요? 어디 아픈 건 아니겠죠? 나이 들면 그런 거 아니겠어? 우리도 예전만큼 빨리 걷지 못하잖아. 하지만 영희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걱정이 자리 잡았다. 몇 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변화가 있었던 기억이 났다. 점심시간이 되자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다. 보기도 식탁 옆 자신의 자리에서 간식을 받아 먹었다. 보가, 이것도 맛있어. 영희가 보기에게 삶은 고구마 조각을 주었다. 보기는 좋아하며 받아 먹었다. 오후에는 정수가 마루에서 신문을 읽고 영희는 뜨개질을 하며 보기는 두 사람 사이에서 낮잠을 잤다. 평화로운 일상의 한 장면이었다. 보기가 요즘 잠을 많이 자는 것 같아요. 나이 들면 잠이 많아지는 거야. 자연스러운 일이지. 정수는 여전히 보기의 변화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저녁이 되자 큰딸 수진이 전화를 걸어왔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34세 딸이었다. 아빠 안녕하세요? 보기는 잘 지내죠? 응, 보기도 잘 있어. 너는 어때? 회사 일은 힘들지 않고? 괜찮아요. 다음 달에 내려갈게요. 보기 보고 싶어요. 그래 와라. 보기도 너 보면 좋아할 거야. 전화를 끊고 정수는 보기를 바라봤다. 자식들이 모두 독립한 후 보기는 부부에게 막내 자식 같은 존재였다. 보가, 수진이가 보고 싶다더라. 보기는 수진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항상 반응을 보였다. 이번에도 귀를 쫑긋 세우며 관심을 보였다. 밤이 되자 부부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다. 보기도 거실 한편 자신의 방석 위에서 잠을 청했다. 보가, 잘 자. 내일 또 산책하자. 정수가 보기에게 인사를 하자 보기는 꼬리를 한번 흔들어 답했다. 침실에 누운 영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여보, 보기가 뭔가 예전과 달라진 것 같아요. 뭐가 달라? 걸음걸이도 그렇고 잠자는 시간도 많아지고 밥 먹는 속도도 느려지고 나이가 들면 당연한 변화야. 너무 걱정하지 마. 정수는 아내를 달랬지만 사실 그도 보기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일찍 일어난 정수는 보기를 깨우러 갔다. 보기는 늘 있던 방석 위에 있었지만 평소보다 반응이 늦었다. 보가, 일어나자. 정수가 부르자 보기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런데 뒷다리를 약간 절뚝거리는 것 같았다. 보가, 다리가 왜 그래? 정수가 자세히 보니
보기가 왼쪽 뒷다리에 체중을 제대로 싣지 못하고 있었다. 여보, 보기가 다리를 절어요. 영희가 급하게 달려왔다. 어디 보자. 정수가 보기의 다리를 조심스럽게 만져봤다. 보기는 아픈 듯 작은 소리를 냈다. 수의사한테 데려가야겠어. 부부는 서둘러 보기를 데리고 안동 시내의 동물병원으로 향했다. 보기는 차 안에서 힘없이 누워 있었다. 동물병원에 도착하자 젊은 수의사가 보기를 맞이했다. 어떻게 오셨나요? 보기가 갑자기 다리를 절어서요. 보기가 몇 살이죠? 13살이에요. 진돗개 기준으로는 꽤 고령이네요. 검진해 보겠습니다. 수의사는 보기를 꼼꼼히 검사했다. 체온, 맥박, 관절 상태 등을 확인하고 엑스레이도 찍었다. 잠시 후 결과가 나왔다. 수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보기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되었고 전반적인 신체 기능도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치료할 수 있나요? 완치는 어렵지만 통증을 줄이고 진행을 늦추는 치료는 가능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조용했다. 보기는 진통제를 맞고 조금 나아 보였지만 부부의 마음은 무거웠다. 보기가 많이 아팠구나. 영희가 보기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날부터 보기의 건강이 가장 큰 관심사가 되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약을 먹이고 산책도 보기의 컨디션에 맞춰 조절해야 했다. 며칠이 지났지만 보기의 상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식욕이 떨어지는 것 같았다. 여보, 보기가 밥을 반도 못 먹었어요. 보기의 변화는 점점 더 뚜렷해져 갔다. 한때 그토록 활발했던 보기가 하루하루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부부에게 큰 아픔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것이 보기와 함께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경험이 훗날 그들에게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를 시켜줄 것이라는 것을. 보기는 여전히 주인들을 사랑했고 주인들도 보기를 깊이 사랑했다. 그 사랑만이 앞으로 다가올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될 것이었다. 보기의 진단을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다. 처방받은 약을 꾸준히 먹였지만 보기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 같았다. 여보, 보기가 어제보다 더 아픈 것 같아요. 영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보기는 방석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하고 있었다. 약이 효과가 없나? 정수도 보기의 상태가 나빠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며칠 전만 해도 천천히라도 산책을 나갔는데 이제는 집안에서도 움직이기 힘들어했다. 보가, 괜찮아? 영희가 보기에게 다가가자 보기는 힘없이 꼬리를 한번 흔들었다. 평소보다 훨씬 약한 반응이었다. 그날 오후 부부는 다시 동물병원을 찾았다. 보기 상태가 더 나빠진 것 같아요. 일주일 전보다 많이 악화됐네요. 수의사가 보기를 다시 검진한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혈액 검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검사 결과 보기의 여러 수치가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 있었다. 보기 상태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신장 기능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영희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보기 나이와 현재 상태를 고려하면 위험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수술 성공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30% 정도입니다. 그리고 수술 자체가 보기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온 부부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보기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방석에 누워 거친 숨을 쉬고 있었다. 여보, 정말 수술을 시켜야 할까요? 모르겠어.
보기가 지금도 이렇게 아픈데 수술 받으면 더 고생할 수도 있어. 하지만 수술하지 않으면 영희는 말을 잇지 못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일단 오늘 밤 생각해보자. 그날 밤 두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보기도 계속해서 끙끙거리며 자리를 바꿔가며 누웠다. 다음 날 아침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여보, 보기가 일어나지 못해요. 영희의 비명에 정수가 달려왔다. 보기는 방석 위에 누운 채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었다. 보가, 괜찮아? 정수가 보기를 안아보려 하자 보기는 아픈 듯 신음소리를 냈다. 병원에 전화해봐요. 급히 병원에 연락한 결과 응급 상황이므로 즉시 데려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병원에 도착한 보기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응급 치료를 받았다. 수의사는 여러 검사를 시행한 후 부부를 불렀다. 보기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여러 장기의 기능이 급격히 악화되었어요. 그럼 수술은? 현재 상태로는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마취조차 위험한 상황이에요. 영희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다. 그럼 보기가? 최선을 다해 치료해 보겠지만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의사의 말에 정수도 충격을 받았다. 아직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겠어요. 그날 저녁 큰딸 수진과 둘째 아들 민준이 급히 고향으로 내려왔다. 보기 어때요?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다. 많이 아파. 의사 선생님이 시간이 얼마 없다고 하셨어.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보기가. 민준도 말을 잇지 못했다. 보가, 누나 왔어. 알아보겠니? 수진이 보기 앞에 앉았다. 보기는 힘없이 눈을 떴다가 감았다. 그날 밤 가족 모두 보기 곁에서 밤을 샜다. 보기는 가끔씩 깨어나 가족들을 바라보곤 다시 잠들었다. 보기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기억나세요? 영희가 보기를 쓰다듬으며 추억을 꺼냈다. 그럼 그때 보기가 정말 작았지. 신발 한 짝만 했는데. 정수도 13년 전을 떠올렸다. 보기가 처음으로 앉아 명령을 따라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보기랑 첫 여행 갔을 때도 기억나네. 바다 보고 무서워했던 것. 가족들은 보기와의 추억을 나누며 밤을 보냈다. 새벽이 되자 보기의 숨소리가 더 약해졌다. 가족들은 보기 주위에 둘러앉았다. 보가, 그동안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웠어. 정수가 보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보기야, 아프지 말고 편안히 쉬어. 영희도 눈물을 흘리며 작별 인사를 했다. 보가, 누나가 정말 많이 사랑해. 알지? 수진도 보기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 보가, 형아랑 정말 행복했어. 고마워. 민준도 보기를 쓰다듬며 말했다. 보기는 가족들을 한 번씩 바라본 후 조용히 눈을 감았다.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더니 새벽 5시 42분에 마침내 멈췄다. 보기가 갔나 봐요. 영희가 흐느끼며 말했다. 가족들은 한동안 말없이 보기를 바라봤다. 13년 동안 함께한 가족이 떠난 것이다. 보기가 편안한 표정이네. 정수가 보기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며 말했다.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그날 오후 마을 뒷산에 보기가 좋아하던 들꽃밭 근처에 보기를 묻었다. 마을 사람들도 와서 보기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 보기가 정말 착한 개였는데 마을에서 가장 얌전한 개였지. 보기 덕분에 정순의 집이 항상 밝았는데 마을 사람들의 위로가 이어졌다.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보기가 늘 있던 자리가 텅 비어 보였다. 정말 조용하네. 보기 없으니까 집이 이렇게 적막할 줄 몰랐어. 밤이 되자 자식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부부만 남은 집은 더욱 조용했다. 그날 밤 영희는 복이 꿈을 꿨다. 복이가 아프기 전처럼 건강하게 뛰어다니는 꿈이었다. 꿈에서 복이는 행복해 보였다. 복이가 떠난 첫 주가 지나갔다. 부부는 복이 없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 매일 아침 복이를 깨우려다가 빈 방석만 바라보게 되고 산책 시간이 되면 목줄을 찾다가 멈추곤 했다. 여보,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복이도 우리가 이렇게 슬퍼하는 걸 보면 마음 아파할 거야. 하지만 말로는 그렇게 해도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기는 어려웠다. 13년 동안 함께한 가족을 잃는다는 것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상실이었다. 새로운 개가 집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영희는 개를 순이라고 불렀다. 순한 성격 때문에 붙인 임시 이름이었다. 순아, 밥 먹자. 영희가 부르면 순이는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다. 보기만큼 의젓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애교가 있었다. 하지만 정수는 여전히 순이에게 냉담했다. 보기가 쓰던 물건들을 순이가 사용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편치 않았다. 여보, 언제까지 순이를 무시할 거예요? 무시하는 게 아니야. 그냥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순이도 우리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보기를 잊고 다른 개를 사랑할 수는 없어. 정수는 보기에 대한 의리 때문에 순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그러던 중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기 시작했다. 보기 죽은 지 2달도 안 됐는데 벌써 다른 개를. 나이 든 사람들이 개를 새로 키우면 나중에 또 힘들어져요. 순이가 크면 감당하기 어려울 텐데. 이런 말들이 정수와 영희의 귀에 들렸다. 특히 마을의 몇몇 어르신들은 직접적으로 걱정을 표했다. 정수야, 너희 나이에 개를 새로 키우는 게 현명한 일인가? 복이 마지막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또 그런 일을 겪고 싶어? 이런 반대에 정수는 더욱 흔들렸다. 여보, 정말 우리가 순이를 키우는 게 맞을까요? 왜요? 마을 사람들 말 때문에요? 그것도 있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걱정이 되네요. 하지만 영희는 생각이 달랐다. 여보, 나이 때문에 사랑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순이도 우리를 필요로 하고 우리도 순이가 필요해요. 하지만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해요. 지금 순이는 우리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순이가 큰 도움을 준 일이 있었다. 정수가 마당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했다. 그때 순이가 계속 짖으며 영희를 불렀다. 순아, 왜 그래? 영희가 나와 보니 정수가 마당에서 비틀거리고 있었다. 여보, 괜찮으세요? 갑자기 어지러워서. 괜찮아. 영희는 급히 정수를 집으로 데려와 쉬게 했다. 혈압을 재보니 평소보다 높았다. 순이가 알려주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그날 밤 정수는 순이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순아, 고마워. 내가 불러줘서 큰일을 면했어. 순이는 정수의 손을 핥으며 대답했다. 이 일이 있은 후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순이가 정수 형님을 구했다면서요? 걔가 정말 영리하네요. 마을 이장도 정수를 찾아와 이야기했다. 형님, 순이 덕분에 큰일을 면하셨네요. 순이가 아니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개들은 사람의 위험을 미리 감지한다고 해요. 순이가 형님을 지켜주는 존재가 된 거네요. 이장의 말에 정수는 순이를 새롭게 보게 되었다. 봄이 되면서 순이는 완전히 집에 적응했다. 보기와는 다른 매력이 있었다. 보기가 차분하고 의젓했다면 순이는 활발하고 사교적이었다. 순이는 정말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산책길에서 만나는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꼬리를 흔들며 인사하는 순이를 보며 정수가 말했다. 보기는 좀 수줍어했는데
순이는 정반대네요. 영희도 순이의 성격을 좋아했다. 어느 날 큰딸 수진이 내려왔다. 순이를 처음 본 수진은 복잡한 마음이었다. 아빠, 이게 그 순이에요? 응, 어때? 예쁘지? 복이랑은 정말 다르네요. 수진은 복이에 대한 그리움과 순이에 대한 호기심이 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하지만 순이가 먼저 수진에게 다가가 꼬리를 흔들자 수진도 마음을 열었다. 안녕, 순아. 나는 수진이야. 순이는 수진의 손을 핥으며 반겼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순이에 대해 이야기했다. 순이가 보기와 많이 다르네요. 그래서 더 특별해. 보기는 보기대로, 순이는 순이대로 매력이 있어. 정수는 두 개를 비교하지 않기로 했다. 보기 생각 안 나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물론 생각나지. 하지만 이제는 슬프지 않아. 보기가 우리에게 준 사랑을 순이한테도 줄 수 있어서 감사해. 여름이 되자 정수는 순이에게 정식으로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졌다. 여보, 순이 말고 다른 이름을 지어주는 게 어때요? 왜요? 이제 정식 가족이 됐으니까 제대로 된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서요. 그럼 뭐가 좋을까요? 정수가 잠시 생각한 후 말했다. 희망이 어때? 우리가 보기를 잃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나타나서 다시 희망을 준 거니까. 희망이. 정말 좋은 이름이네요. 영희도 마음에 들어 했다. 희망아, 이제 내 이름은 희망이야. 우리 정식 가족이고. 정수가 희망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희망이는 꼬리를 흔들며 좋아했다. 그날 밤 정수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다. 보기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지만 희망이와 함께하는 새로운 일상이 주는 위안도 컸다. 보가, 미안해. 너를 잊는 게 아니야. 그냥 희망이도 사랑하게 됐어. 정수는 마음속으로 보기에게 말했다. 보기도 이해해 줄 것 같았다. 가을이 되자 희망이는 완전히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보기의 빈자리를 다른 방식으로 채워주었다. 보기를 대신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랑을 가져다 준 것이었다. 희망이 덕분에 집이 다시 밝아졌네요. 그러게. 복이 없어서 너무 적막했는데 희망이가 와서 다시 활기가 생겼어. 부부는 희망이와 함께하는 새로운 일상에 만족했다. 보기와는 다른 행복이었지만 그 나름대로 소중한 행복이었다. 희망이가 정식으로 가족이 된 지 1년이 지났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가을이 왔다. 보기가 떠난 지도 1년 반이 흘렀다. 희망아, 산책하자. 정수가 희망이를 부르는 소리가 집안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보기와 함께 걷던 그 길을 이제는 희망이와 함께 걸었다. 처음에는 비교가 되어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는 각각의 특별함을 인정하게 되었다. 희망이는 이제 완전히 성견이 되었다. 보기보다 조금 작았지만 활발한 성격은 여전했다. 희망이는 정말 친화적이야. 산책길에서 만나는 마을 사람들 모두와 친하게 지내는 희망이를 보며 정수가 말했다. 보기는 선택적으로 친했는데 희망이는 누구에게나 다정하네요. 영희도 희망이의 성격 차이를 흥미롭게 관찰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희망이를 완전히 받아들였다. 희망이가 정순의 집에 정말 잘 왔네요. 보기 잃고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희망이 덕분에 다시 웃음을 찾으셨어요. 희망이가 진짜 희망을 가져다 줬구나. 봄이 되자 산책로에 꽃이 피기 시작했다. 보기가 좋아하던 그 들꽃들이었다. 희망아, 꽃이 예쁘지? 정수가 희망이에게 말을 걸었다. 희망이는 꽃 냄새를 맡으며 꼬리를 흔들었다. 그때 정수는 자연스럽게 보기를 떠올렸다. 보기도 이 꽃들을 좋아했었다. 보가, 희망이도 너처럼 꽃을 좋아해. 다행이지? 정수는 마음속으로 보기와 대화했다.
이제는 보기를 떠올려도 슬프기보다는 그리운 마음이 더 컸다. 5년 후 정수와 영희는 여전히 희망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제 8살이 된 희망이는 중년의 개가 되었지만 여전히 활발하고 사랑스럽다. 보기의 무덤에는 매년 꽃이 피고 정수 가족은 매년 보기 기일에 그곳을 찾는다. 이제는 슬픔이 아닌 감사의 마음으로 보가 우리 모두 잘 지내고 있어. 희망이도 건강하고 우리도 건강해. 고마워, 보가. 그리고 희망이는 여전히 매일 아침 주인들을 깨우며 함께 산책을 나가며 저녁에는 가족 곁에서 잠든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희망이 없는 정순의 집을 상상할 수 없다. 희망이는 마을의 마스코트가 되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사랑은 이어진다. 보기에서 희망이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별은 끝이 아니야. 새로운 시작을 주는 선물이었어. 정수가 희망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리고 희망이는 꼬리를 흔들며 대답했다.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이 이것이 바로 이별과 새로운 시작의 진정한 의미였다. 사랑은 영원하다. 형태만 바뀔 뿐. 완 받아갔을 때 사진을 보다가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다. 결국 사진 정리는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밤 정수는 혼자 보기와 걷던 산책로를 걸어봤다. 달빛 아래 고요한 길을 걸으며 보기를 떠올렸다. 보가, 이 길이 너 없으니까 너무 적막하다. 예전에는 내가 앞서 뛰고 가끔 뒤돌아보며 나를 기다리곤 했는데 정수는 마음속으로 보기에게 말을 걸었다. 보기가 옆에서 걷고 있는 것만 같았지만 현실은 쓸쓸한 혼자만의 산책이었다. 이런 일상이 계속되자 영희의 건강도 눈에 띄게 나빠졌다.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밥맛도 없어서 체중이 많이 빠졌다. 엄마, 너무 마르셨어요. 병원에 가보세요. 큰딸 수진이 전화로 걱정스럽게 말했다. 괜찮아. 그냥 입맛이 없을 뿐이야. 보기 때문에 너무 슬퍼하시는 거 아니에요? 보기도 엄마가 아프면 속상할 거예요. 수진의 말에 영희는 더 울음이 나왔다. 보기가 너무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 보기 없는 집이 이렇게 적막할 줄 몰랐어. 그날 저녁 정수와 영희는 오랜만에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 여보, 우리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영희가 먼저 말을 꺼냈다. 나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마음이 좀처럼 정리가 안 되네. 보기도 우리가 이렇게 슬퍼하는 걸 보면 마음 아파할 거예요. 그렇긴 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슬픔을 견뎌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때로는 작은 갈등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여보는 너무 담담한 것 같아요. 보기가 죽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어요? 영희가 억울한 듯 말했다. 내가 슬프지 않은 줄 아는 거야? 나도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계속 울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럼 저는 계속 울고만 있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야. 작은 오해가 큰 다툼으로 번졌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였지만 슬픔을 처리하는 방식은 달랐다. 며칠 동안 서먹한 분위기가 계속되었다. 복이 없는 집이 더욱 적막해졌다. 평소 같으면 보기가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었을 텐데 이제는 그럴 수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둘째 아들 민준이 부모님을 찾아왔다. 부모님, 안녕하세요. 민준아, 왜 갑자기? 보기 일 때문에 많이 힘드시다고 해서. 괜찮으세요? 민준은 부모님의 상태를 보고 놀랐다. 두 분 모두 많이 야위었고 집안 분위기도 침울했다. 보기가 없으니까 집이 너무 조용해서. 부모님, 보기도 하늘에서 걱정할 거예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민준의 위로에 부부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복이랑 13년을 함께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잊겠어? 잊으라는 게 아니에요. 복이를 기억하되 너무 슬퍼만 하지는 마세요. 그날 밤 민준과 함께 복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부부는 조금씩 복이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복이가 정말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그럴까? 네, 복이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정말 행복해 했어요. 민준이 떠난 후 부부는 서로에게 사과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를 이해하지 못했네. 아니에요.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복이를 잃은 건 우리 둘 다니까 서로 의지해야지. 그 후로 부부는 함께 복이의 죽음을 받아들이려 노력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서로를 위로하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영희는 혼자 산책을 나갔다. 복이와 자주 가던 뒷산길이었다. 2월의 찬 바람이 뺨을 스쳐 지나갔지만 오랜만에 밖으로 나온 것이 상쾌했다. 산책길 중간에 있는 작은 쉼터에서 영희는 잠시 쉬었다. 복이가 좋아하던 곳이었다. 그때 저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웬 개가 짖고 있지? 호기심이 생긴 영희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다. 길가 풀숲에 작은 개 한 마리가 있었다. 털이 더럽고 말랐지만 진돗개 같았다. 얘야, 왜 여기 혼자 있니? 영희가 다가가자 개는 경계하며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도망가지는 않았다. 주인이 어디 갔을까? 많이 무서웠지? 영희는 조심스럽게 개에게 말을 걸었다. 개는 영희를 바라보며 작게 낑낑거렸다. 배고프지? 집에 가서 뭔가 가져올게. 영희는 급히 집으로 돌아가 남은 음식을 가져왔다. 개는 허겁지겁 음식을 먹었다. 많이 굶었던 것 같았다. 정말 많이 굶었구나. 주인이 버린 거야? 아니면 길을 잃은 거야? 영희는 개를 보며 자연스럽게 복이를 떠올렸다. 복이도 처음 만날 때는 이렇게 작고 불안해했었다. 너 이름이 뭐니? 개는 대답할 수 없었지만 영희의 따뜻한 목소리에 조금씩 경계를 풀어갔다. 그날 밤 영희는 정수에게 개 이야기를 했다. 여보, 오늘 산책하다가 떠돌이 개를 봤어요. 어디서? 뒷산 쉼터 근처에서요. 많이 굶은 것 같더라고요. 주인이 나타날 거 아냐? 며칠 더 지켜봐야겠어요.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영희는 말을 잇지 못했다. 아직 복이를 잃은 슬픔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조심스러웠다. 다음 날부터 영희는 매일 그 자리로 갔다. 개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개도 영희에게 익숙해졌다. 영희가 나타나면 꼬리를 살짝 흔들며 반겨주었다. 일주일이 지나도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그 개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 여보, 그 개를 집으로 데려올까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아직은. 복이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정수는 반대했다. 복이에 대한 그리움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개를 키울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냥 며칠만요. 날씨가 추운데 밖에서 어떻게 지내요? 하지만 복이를 잊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잠시 도와주자는 거예요. 영희의 간청에 정수는 마지못해 허락했다. 그날 저녁 영희는 개를 집으로 데려왔다. 개는 처음 보는 집에서 불안해했지만 따뜻한 곳에 들어온 것에 안도하는 것 같았다. 일단 목욕부터 시켜야겠네. 영희는 개를 정성스럽게 목욕시켜 주었다. 더러웠던 털이 깨끗해지자 꽤 예쁜 진돗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암컷이네. 나이는 2~3살 정도 될까? 정수도 개를 살펴봤다.
보기보다 훨씬 어렸다. 그날 밤 걔는 보기가 쓰던 방석에서 잠을 잤다. 영희는 보기 밥그릇에 사료를 담아주었다. 보기 물건을 쓰는 게 이상한 기분이네. 정수는 복잡한 마음이었다. 보기에 대한 그리움과 새로운 개에 대한 동정심이 교차했다. 며칠이 지나면서 걔는 집에 적응해 갔다. 하지만 정수는 여전히 거리를 두었다. 보기를 배신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희는 조금씩 새로운 개에게 마음을 열어갔다. 보기가 남긴 빈자리를 완전히 채울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집안의 적막함은 덜어주는 것 같았다.